서울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 3층 특실.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빈소 앞에서 조문객들의 낮은 흐느낌이 끊이지 않았다. 영정 사진 속 남자는 30대 중반의 단정한 얼굴로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사진 아래 놓인 명패에는 고인 강현우라는 글씨가 또렷했다. 형님이 정말 돌아가셨다니. 한 조문객이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다. 강현우의 여동생 현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고 어머니는 옆에서 오열하고 있었다. 10년 전 갑자기 사라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다. 현우 형, 정말 미안해요. 더 일찍 찾아줬어야 했는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한 남자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진우였다. 현우와는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 그리고 사업 파트너였던 그는 현재 현우가 세운 회사 테크노비전의 대표이사였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진우야, 고마워. 내가 회사를 잘 지켜줘서 현우도 고마워할 거야. 현우의 어머니가 서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어머님, 형님이 세운 회사 잘 지키겠습니다. 형님의 뜻을 이어받아서요. 장례식장은 계속해서 조문객들로 붐볐다. 현우의 대학 동창들, 회사 직원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현우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누구도 시신을 보지는 못했다. 10년 전 실종된 후 최근에야 산골짜기에서 발견된 유골 몇 점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형님이 이렇게 떠나실 줄 몰랐어요.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서진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형님만 살아계셨다면. 서진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때였다. 조문객들 사이로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평범한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었다. 그는 다른 조문객들과 달리 조용히 뒤쪽에 서서 영정 사진만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의 시선은 오로지 영정 사진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그 사진 속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그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저분은 누구세요? 현지가 그 남자를 발견하고 물었다.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분 같은데요. 서진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다. 남자는 약 10분간 그 자리에서 영정 사진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나갔다. 그의 뒷모습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현지가 중얼거렸다. 장례식은 3일간 계속되었다. 마지막 날 발인식에서 현우의 유골이 담긴 작은 함이 화장터로 향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모두 눈물로 그를 배웅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애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살아있다는 것을. 화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서진우는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현우야,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세운 회사도, 내 자리도, 모든 게 이제 내 것이야.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슬픔의 미소가 아니었다. 한편 장례식장에서 멀지 않은 곳의 한 카페에서 그 수상한 남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놀랍게도 영정 사진 속 강현우와 똑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10년이 흐른 후의 강현우였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저예요.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강현지는 형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오래된 원룸에 혼자 있었다. 10년 전 형이 사라진 후 가족들이 그대로 보관해온 방이었다. 먼지가 쌓인 책들과 옷가지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오빠, 왜 그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현지가 형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지는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네. 현지가 다시 돌아서려는 순간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고 약한 소리였다. 현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본 순간 현지는 얼어붙었다. 그 남자는 10년이 지나 조금 야위고 수염이 자랐지만 분명히 강현우였다. 영정 사진 속 그 얼굴이었다. 안녕, 현지야.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현지야, 놀라지 마. 나야, 현우야.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왔다. 안 돼. 오빠는 죽었어. 우리가 장례식도 치렀다고. 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죽지 않았어. 살아있다고. 현우가 천천히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현지는 그제야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것은 분명히 오빠의 얼굴이었다.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까지 그대로였다. 어릴 적 자전거에서 떨어져 생긴 흉터. 오빠. 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현지야. 오빠야. 현우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현지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다. 충격과 기쁨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오빠. 정말 오빠야? 그녀가 현우에게 달려가 안겼다. 그럼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왜 연락도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현우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다. 1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다. 미안해, 현지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현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무슨 소리야? 오빠가 죽었다고 해서 엄마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알아. 나도 정말 많이 아팠어. 현지가 현우의 가슴을 치며 울었다. 알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면 너희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어. 위험? 무슨 위험? 현우는 현지를 살짝 밀어내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현지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10년 전에 내가 사라진 건 실종이 아니야. 나는 의도적으로 사라진 거야. 의도적으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죽음을 가장하고 숨어서 살아온 거야. 현지는 오빠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누가 오빠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내가 믿었던 사람이야.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현우가 잠시 말을 멈췄다. 설마, 진우 오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우. 그놈이 나를 배신했어. 회사 돈을 횡령한 누명을 나에게 씌우고 나를 제거하려고 했어. 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진우는 오빠의 절친이었고 지금까지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였다. 오빠가 사라진 후에도 가족들을 많이 도와줬다. 그럴 리 없어. 진우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오빠가 없는 동안 우리 가족 많이 도와줬어. 그게 다 연기야. 자신의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쇼였을 뿐이야. 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증거가 있어? 현우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1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야. 그놈이 어떻게 나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어떻게 회사를 차지했는지 모든 게 여기 있어. 현지는 파일을 받아들고 몇 장을 넘겨봤다. 복잡한 회계 장부와 이메일 사본들,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 있었다. 이게 다 진짜야? 다 진짜야. 그리고 이제 복수할 시간이 왔어. 복수? 서진우에게서 모든 걸 되찾을 거야. 내 회사도, 내 명예도,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당한 고통의 대가도. 현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갑자기 죽었다고 여겨졌던 오빠가 살아 돌아왔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다. 오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엄마 심장이 약하시잖아. 계획이 끝나면 그때 모든 걸 설명할게. 계획. 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서진우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야. 그놈이 나에게 한 짓을 그대로 되돌려줄 거야. 현지는 오빠의 변한 모습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10년 전에 온화했던 오빠와는 달라 보였다. 오빠, 위험하지 않을까? 이미 10년을 준비해온 일이야. 실패할 리 없어. 현우가 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현지야, 오빠를 믿어줄 수 있지? 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며칠만 더 비밀로 해줘. 그리고 평소처럼 생활해. 알겠지? 알겠어, 오빠. 현우는 마스크를 다시 쓰고 문 쪽으로 향했다. 오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 고지야. 아주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현우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현지야, 서진우 앞에서는 절대 티내지 마. 아직은 때가 아니야. 문이 닫히고 현지는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오빠가 남긴 파일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과연 서진우가 정말 오빠를 배신한 걸까? 아니면 오빠가 10년간의 숨어 지낸 생활로 인해 의심병에 걸린 걸까? 하지만 오빠의 눈빛에서 본 확신은 거짓말 같지 않았다. 그리고 그 파일 속의 증거들도 너무 구체적이었다. 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렸다. 이제 그녀도 오빠의 복수극에 휘말린 것이다. 강현우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벽면에는 지난 10년간 수집한 자료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서진우의 사진, 테크노비전 회사의 조직도, 각종 신문 기사들, 그리고 재무 자료들까지. 마치 수사관의 사무실 같았다. 현우는 10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렸다. 2015년 3월 15일. 테크노비전 사무실. 현우야, 이거 봐. 회계장부에 이상한 게 있어. 서진우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뭐가? 회사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어. 그런데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현우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분명히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출금되어 있었다. 이상하네. 내가 승인한 기억이 없는데. 그게 문제야. 승인자가 너로 되어 있어. 현우는 당황했다. 분명히 그런 거액을 승인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 내 권한을 도용한 것 같아. 바로 은행에 연락해봐야겠어. 하지만 그때 회사에 감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횡령 혐의로 현우를 조사하러 온 것이었다. 누군가 제보를 한 것이었다. 강현우 씨, 회사 자금 5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가 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현우의 전자서명이 되어 있는 출금 승인서, 그리고 그 돈이 입금된 현우 명의의 계좌까지. 모든 게 현우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건 누군가 제가 누명을 씌운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현우의 말을 믿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그 계좌에 정말로 5억 원이 들어있었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나 정말 억울해. 난 그런 일 한 적 없어. 현우야, 나도 믿고 싶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너라도 나를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몇 년을 함께 일해왔는데. 미안해, 현우야. 하지만 난 회사를 지켜야 해.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 순간 현우는 절친한 친구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다음 날 현우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협박 전화를 받은 것이다. 강현우,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져라.
현우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횡령범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제대로 수사받지 못했다. 오히려 관심을 끌기 위한 자작극이라고 의심받았다. 그 후 며칠 동안 현우는 계속해서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검은 차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고 집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현우는 집에서 나오다가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다.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현우는 급히 짐을 싸서 도망쳤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진우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그는 자신이 죽었다고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거라고 판단했다. 그 후 10년간 현우는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다. 처음에는 시골 마을에 숨어 지내며 농사일을 도왔다. 그러면서 천천히 진실을 파헤쳐 나갔다. 몇 년 후 현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바로 서진우였다는 것을. 서진우가 회사 돈을 빼돌린 후 현우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그리고 현우가 진실을 밝힐까봐 두려워서 사람을 보내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현우는 더 자세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서진우의 개인 계좌 내역, 그가 고용한 폭력배들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회사 장부 조작의 흔적들까지. 중간에 몇 번 서진우 앞에 나타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현우는 참았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다. 서진우가 현우의 죽음을 확신하고 방심할 때 그때가 바로 역습의 순간이었다. 현우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화면에는 테크노비전의 최근 재무 상황이 표시되어 있었다. 서진우가 회사를 운영한 지 10년,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부채도 상당했다. 그리고 현우는 그 부채의 상당 부분이 서진우의 개인적인 투자 실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진우, 이제 내 차례야. 현우가 중얼거렸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새로운 신분증을 꺼냈다. 김민호라는 이름의 컨설턴트 자격증이었다. 10년간 준비한 완벽한 가짜 신분이었다. 현우는 거울을 보며 안경을 썼다. 수염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다. 이제 그는 강현우가 아니라 김민호였다. 계획 1단계 시작. 현우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핸드폰을 들고 테크노비전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김민호 컨설턴트입니다. 귀하 회사의 경영 효율성 개선에 대해 제안 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진우의 비서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만요. 대표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테크노비전 본사 건물이 보였다. 10년 전 자신이 서진우와 함께 세운 그 회사. 이제 다시 내 차례야. 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서진우는 아직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10년 전에 저지른 죄의 대가를. 현우는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10년 전 찍은 가족 사진에서 그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그 행복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서진우는 테크노비전 대표실에서 회사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최근 매출이 좋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그때 비서가 인터폰을 통해 말했다. 대표님, 김민호 컨설턴트님이 오셨습니다. 아, 그래.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며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안경을 쓰고 있어서 첫인상은 조금 딱딱해 보였지만 전문가다운 느낌이 났다. 안녕하세요. 김민호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다. 서진우는 명함을 받아보며 그를 살펴봤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다. 반갑습니다. 서진우입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경영 개선 제안이 뭔지 궁금하네요. 김민호로 변장한 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귀하 회사의 최근 5년간 재무 자료를 분석해봤는데
몇 가지 개선점이 보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다. 서진우는 자료를 보며 놀랐다. 외부 컨설턴트가 이렇게 자세한 내부 자료를 구했다는 것이 신기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공개된 재무제표와 업계 분석을 통해서요. 물론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부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서진우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금세 사라졌다.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현우는 내심 쾌감을 느꼈다. 서진우가 자신의 정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첫째, 인건비 대비 생산성이 업계 평균보다 15% 낮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부서들이 있어 보입니다. 현우가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불필요한 부서라니요? 예를 들어 기획팀의 경우 실제 성과와 비교해서 인원이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 부서는 자신의 조카를 위해 만든 자리였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우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진우를 쳐다봤다. 회사 창립자의 부재입니다. 창립자의 부재? 네. 강현우 전 대표의 경영 철학과 비전이 사라진 후 회사가 방향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서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현우의 이야기는 그에게 불편한 진실이었다. 강현우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와 함께 회사를 세운 공동 창업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료에서는 강현우 씨가 단독 창업자로 되어 있어서 현우가 일부러 실수한 척했다. 서진우는 내심 불쾌했다. 사실 회사는 현우의 아이디어와 자본으로 시작되었고 서진우는 나중에 합류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우가 사라진 후 그는 자신도 공동 창업자였다고 주장해왔다. 어쨌든 지금은 제가 이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혹시 강현우 전 대표가 남긴 경영 자료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것들을 현재 경영에 접목시키면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서진우는 잠시 당황했다. 사실 현우가 남긴 자료들은 모두 서진우가 폐기하거나 숨겨놓았다. 현우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들이 다시 빛을 보면 자신의 능력 부족이 드러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자료들은 대부분 분실되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많은 것들이 정리되지 못했어요. 현우는 서진우의 거짓말을 듣고 속으로 분노했다. 자신이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사업 계획서들과 기술 문서들을 서진우가 고의로 감춘 것이었다. 그렇다면 제가 새로운 관점에서 경영 개선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회사 내부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내부 파악이라니요? 직원들과의 면담, 각 부서 실사, 그리고 과거 5년간의 세부 재무 기록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서진우는 망설였다. 내부 자료를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험했다. 특히 자신이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비리들이 발각될 수 있었다. 그런 민감한 자료들을 물론 비밀 유지 계약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고객사의 정보를 누설한 적이 없습니다. 현우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줬다. 포트폴리오는 완벽했다. 10년간 현우가 공들여 만든 가짜 신분이었지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허점이 없었다. 서진우가 고민했다.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테크노비전이 정말 잠재력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3년 내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3년 내의 위기라니요? 현우는 서진우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현재 테크노비전은 실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서진우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네. 현재 부채 비율과 매출 감소 추세를 보면 대규모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진우는 마음이 흔들렸다. 최근 들어 경쟁사들에게 밀리고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의 압박도 심해지고 있었다. 컨설팅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첫 달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성과를 보신 후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료라는 말에 서진우의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다. 좋습니다. 일단 한 달간 해보시죠. 현우는 속으로 환호했다. 드디어 서진우의 회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도 될까요? 네, 인사팀에 말해서 임시 출입증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현우가 나간 후 서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한편 회사를 나온 현우는 근처 카페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방금 전 서진우와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강현우가 남긴 자료들은 대부분 분실되었습니다. 현우는 서진우의 거짓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늘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복수 계획이라는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1단계 마이너스 내부 잠입 성공이라고 체크 표시를 했다. 이제 2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서진우가 지난 10년간 숨겨온 모든 비리를 파헤치는 것.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서진우, 내가 나를 배신했을 때의 그 기분을 이제 너도 느껴볼 차례야. 복수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김민호라는 이름으로 테크노비전에 출근한 첫날, 현우는 회사 곳곳을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10년 전 자신이 서진우와 함께 꿈을 키웠던 그 공간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김 컨설턴트님, 여기가 임시 사무실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작은 회의실을 안내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직원 명단과 조직도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현우는 받은 자료를 펼쳐보며 놀랐다. 10년 전 자신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 중 절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부서들은 대부분 서진우의 인맥들로 채워져 있었다. 박 과장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현우가 10년 전부터 회사에 있던 박 과장을 불렀다. 박 과장은 50대 중반의 성실한 직원으로 현우가 신뢰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회사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박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현우 전 대표님이 계실 때와는 많이 다르죠. 그때는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하향식 결정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성과보다는 줄서기가 더 중요해진 것 같고요. 현우는 박 과장의 말에서 회사 내부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서진우가 회사를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현우 전 대표는 어떤 분이셨나요? 박 과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분이 만든 기술들이 지금도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에요. 그런 기술들이 아직도 활용되고 있나요? 그게 박 과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강 전 대표님의 기술 문서들이 대부분 사라졌어요. 서 대표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현우의 분노가 치솟았다. 서진우가 자신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이었다. 혹시 그런 자료들이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아마 서 대표님 개인 금고에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폐기되었거나. 점심시간, 현우는 서진우의 비서와 대화를 나눴다. 대표님이 평소에 어떤 일정으로 지내시나요? 매주 월요일에는 임원 회의가 있고 수요일에는 주요 고객들과 미팅이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골프 모임이 있고요. 현우는 서진우의 패턴을 파악하며 계획을 세웠다. 서진우가 없는 시간에 그의 사무실을 조사할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며칠 후 현우는 IT 팀장과 면담을 했다. 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 말씀이신가요? 외부 접근 로그를 보니 승인되지 않은 접속이 몇 번 있었어요. IT 팀장은 당황했다. 그럴 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 승인되지 않은 접속은 현우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 그는 10년간 해킹 기술을 익혀왔고 회사 시스템에 몰래 침투할 수 있었다. 보안 강화를 위해 모든 컴퓨터에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가 제안한 보안 프로그램에는 숨겨진 기능이 있었다. 모든 컴퓨터의 활동을 현우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백도어였다. 일주일 후, 현우는 서진우의 컴퓨터 활동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서진우는 회사 돈으로 개인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투자들은 대부분 실패하고 있었다. 회사 자금 중 수십억 원이 서진우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자식이 10년 전에 나를 횡령범으로 몰아놓고 정작 자신은 진짜 횡령을 하고 있었구나. 현우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계좌 이체 내역, 개인 투자 관련 이메일, 그리고 회계 조작의 흔적들까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서진우의 핵심 인맥들을 흔드는 것이었다. 현우는 서진우의 주요 고객 중 한 명에게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테크노비전의 재정 상태가 위험하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했다. 며칠 후 그 고객은 테크노비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서진우는 당황했다. 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내부 방침이 바뀌어서. 비슷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주요 고객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회사의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서진우는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해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현우는 서진우의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했다. 10년 전 자신이 느꼈던 그 절망감을 서진우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현우는 회사 직원들에게 익명으로 서진우의 비리 증거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직원들도 점점 서진우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다. 대표님이 정말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야? 증거가 너무 명확한데. 그럼 우리 월급은 괜찮은 거야? 회사 내부가 흉흉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현우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서진우 앞에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것이다. 서진우, 10년간 잘 살았나? 현우가 혼자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서진우는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연달아 터지는 악재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주요 고객들의 계약 해지, 직원들의 불안감 확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내부 고발까지. 대표님, 김민호 컨설턴트님이 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다. 서진우는 파일을 받아보며 한숨을 쉬었다. 김민호의 분석은 항상 정확했지만 그만큼 회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곤 했다. 보고서를 펼쳐보자 서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테크노비전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재정 운용의 문제점. 이 자식이 감히 나를. 서진우가 이를 갈았다. 보고서에는 서진우의 개인적인 투자 실패와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물론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지만 누가 봐도 서진우를 겨냥한 내용이었다. 서진우는 즉시 김민호를 불렀다. 김 컨설턴트, 이 보고서는 뭔가? 네, 제가 한 달간 분석한 결과입니다. 현우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너무 추측성 아닌가? 모든 내용은 공개된 자료와 관찰 가능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서진우는 현우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공손함이 사라지고 마치 상대방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당신 정체가 뭔가? 정말 단순한 컨설턴트가 맞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현우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서진우에게는 섬뜩하게 느껴졌다. 당신을 고용한 게 실수였어. 계약 해지하겠소. 아쉽네요. 하지만 이미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은데요. 현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무슨 뜻인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현우가 나간 후 서진우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국세청 조사관들이 회사에 들이닥쳤다. 테크노비전 대표 서진우 씨죠? 탈세 및 횡령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서진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탈세? 횡령? 무슨 소리입니까?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요. 조사관들은 서진우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하기 시작했다. 서진우는 어떻게 자신의 비리가 발각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녁 늦게 조사가 끝난 후 서진우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도대체 누가 내 뒤를 캐고 있는 거지? 그때 문득 김민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설마. 서진우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요 일간지에 테크노비전의 비리 의혹이 대서특필된 것이다. 테크노비전 서진우 대표 회사 자금 수십억 횡령 의혹. 10년 전 실종된 공동 창업자의 유산 가로채기도. 기사에는 서진우의 개인 계좌 내역과 투자 실패 기록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10년 전 강현우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까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서진우는 신문을 보며 경악했다. 이건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안녕, 진우야. 오랜만이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진우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현우야? 맞아. 놀랐지? 서진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럴 리 없어. 넌 죽었어. 장례식도 치렀다고. 죽은 척했을 뿐이야.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일 없어. 현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진우야,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나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어떻게 폭력배를 고용해서 나를 죽이려 했는지. 서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김민호가 바로 나야. 뭐라고? 놀랍지? 한 달 동안 바로 옆에서 내 모든 걸 지켜봤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지. 서진우는 뒤늦게 깨달았다.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현우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현우야,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오해?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10년 전에 내가 나에게 한 일이 오해였다고. 그게 내일 오후 3시 회사 대회의실로 와. 임원들과 주요 투자자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현우야, 제발. 거부하면 더 큰 폭탄이 터질 거야. 내가 10년간 숨겨온 다른 비리들까지 모두 공개될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서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10년간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강현우가 있었다.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다고. 서진우가 머리를 감싸며 절규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현우는 10년간 완벽한 복수를 준비해왔고 이제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현우가 살아있다는 충격보다도 자신이 10년간 저질러온 모든 일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그는 현우를 배신한 것 외에도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왔기 때문이다.
새벽 5시 서진우는 결국 회사로 향했다. 그리고 자신의 금고를 열어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다. 현우와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없애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현우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서진우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회사는 기자들로 북적거렸다. 서진우의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취재진들이 몰려든 것이다. 서진우 대표님, 횡령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우 전 대표를 배신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서진우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며 간신히 사무실로 피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오후 3시, 대회의실에는 임원들과 주요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서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우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맨 앞자리에 앉은 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김민호로 알고 있던 그 남자가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10년 전과 똑같은 강현우였다. 안녕, 진우야. 이제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죽었다고 알려진 강현우가 살아서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테크노비전의 창립자 강현우입니다. 현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럴 리 없어. 강현우는 죽었어. 서진우가 소리쳤다. 죽은 척했을 뿐이야.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현우가 차분히 대답했다. 그 순간 서진우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10년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대회의실의 정적을 깨트린 것은 투자자 중 한 명의 경악성이었다. 강현우 씨가 정말 살아계셨다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준비해온 프로젝터를 켜고 스크린에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네, 저는 지난 10년간 죽은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10년 전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5억 원의 거래 내역이 표시되었다. 2015년 3월 15일 회사에서 5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제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죠. 하지만 그 거래를 승인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서진우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건 내가 한 일이야. 정말 그럴까요? 현우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이 자료를 보시죠. 화면에는 복잡한 컴퓨터 로그 기록들이 나타났다. 저는 10년간 이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제 전자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거래 승인은 다른 IP 주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우가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IP 주소를 가리켰다. 이 IP 주소는 서진우의 개인 컴퓨터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다. 투자자들과 임원들이 서진우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건 조작된 자료야. 서진우가 발악했다. 조작이라고요? 현우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서진우가 폭력배와 만나는 사진들이 나타났다. 10년 전 찍힌 것으로 보이는 흐릿한 사진들이었지만 서진우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였다. 이 사진들은 10년 전 서진우가 조폭 조직과 만난 기록입니다. 그들에게 저를 제거하라고 의뢰한 것이죠. 아니야. 그런 일은 없었어. 서진우가 절규했다. 현우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녹음 파일이었다. 이것은 당시 폭력배 두목과 서진우의 통화 내용입니다. 스피커에서 서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현우를 깨끗하게 처리해주세요. 흔적이 남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사로 처리하죠.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다. 서진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그런 녹음이. 10년간 제가 수집한 증거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현우가 계속 말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서진우의 최근 횡령 증거들이 나타났다. 회사 자금을 개인 투자에 사용한 내역들, 가짜 영수증들, 그리고 조작된 회계장부들까지. 서진우는 지난 10년간 총 50억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를 자신의 ATM처럼 사용해온 것이죠. 투자자 중 한 명이 일어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서진우 씨,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진우는 수갑이 채워지며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였다. 10년간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현우야.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늦었어, 진우야. 현우가 차갑게 말했다. 10년 전에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달랐을 거야. 서진우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장례식장에 왔을 때부터 이미 다 계획된 일이었구나. 맞아. 내가 내 장례식에서 뿌린 가짜 눈물을 본 순간부터 복수를 시작했어. 서진우가 완전히 사라진 후 회의실에는 현우와 임원들, 투자자들만 남았다. 이제 테크노비전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현우가 말했다. 서진우가 망쳐놓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투자자들은 현우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 현우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현우 씨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침 석양이 지고 있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10년간의 긴 복수가 드디어 끝난 것이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의 재회가 남아 있었다. 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엄마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복수의 마지막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괴가 아닌 치유의 시간이었다. 복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서진우는 구속되었고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죽음을 가장한 10년 복수극, 배신당한 천재 창업가의 화려한 복귀 같은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다. 현우는 10년 만에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낡은 아파트였지만 여전히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10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이는 목소리였다. 엄마. 현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가 급하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현우를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현우야. 정말 우리 현우야? 네, 엄마. 아들이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현우를 껴안았다. 10년간 쌓인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이 나쁜 놈아. 왜 이제서야 돌아왔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죄송해요, 엄마.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현지도 달려와서 가족 포옹에 합류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다. 거실에 앉아 현우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사라져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수를 준비해왔는지까지.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다. 서진우가 현우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진우가 그럴 리 없어. 그 애는 너를 형처럼 따랐는데. 엄마, 증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미 법정에서 인정받았어요. 현우는 어머니에게 신문 기사들을 보여줬다. 서진우의 자백과 법원의 판결 소식까지 나와 있었다. 그럼 우리가 10년간 진우를 믿고 지냈다는 게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서진우가 너무 교활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울었다.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보낸 10년, 그리고 그 배후에 믿었던. 그날 밤
현우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다. 10년간 떠돌아다니며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이었다. 다음 날 현우는 테크노비전에 정식으로 복귀했다. 직원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특히 10년 전부터 회사에 있던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회사가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겠어요. 현우는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서진우가 망쳐놓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다. 우선 서진우가 빼돌린 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 내린 결정들을 하나씩 되돌려 나가겠습니다. 현우의 복귀 소식은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천재적인 능력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테크노비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주일 만에 떠났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왔고 새로운 투자 제안들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역시 강현우 없는 테크노비전은 상상할 수 없었어. 이제 테크노비전이 진짜 재도약할 수 있겠네. 한 달 후, 현우는 회사를 정상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서진우 시절의 부채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문화를 바꾼 것이었다. 서진우가 만든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없애고 예전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었다. 이제 다시 우리 회사다운 느낌이 나네요. 사장님이 돌아오시니까 일하는 재미가 생겨요.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때 현지가 야식을 들고 찾아왔다.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건강 챙겨야지. 고마워, 현지야. 현지는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복수는 성공했지만 행복해? 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동안 복수에만 매달렸던 그는 정작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글쎄, 복수가 끝나고 나니까 허무한 것도 있어.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것 같아. 오빠도 서진우도 모두 잃은 게 많아.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많았다. 20대의 마지막과 30대의 전부를 복수에 바쳤던 것이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거야. 이제는 앞만 보고 살자, 오빠. 며칠 후, 현우는 서진우를 면회하러 구치소에 갔다. 서진우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다. 왜 왔어? 서진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뭔데?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실 너도 피해자야. 뭐? 탐욕이라는 놈의 피해자. 내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하지만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친구를 배신했지. 서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현우야.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적어도 감옥에서라도 반성하길 바라. 현우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고마워. 뭘? 내 배신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 돈이나 성공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면회를 마치고 나온 현우는 구치소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무척 아름다워 보였다. 그날 저녁 현우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현우야, 이제 결혼 생각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말했다. 엄마, 아직은.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라고. 현지가 웃으며 거들었다. 오빠, 엄마 말이 맞아. 복수는 끝났으니까 이제 사랑도 해야지. 현우도 웃었다. 10년 만에 들어보는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대화였다. 며칠 후, 현우는 회사에서 영정 사진을 치우고 있었다. 10년간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사진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현우가 중얼거렸다. 그는 사진 대신 가족 사진을 걸었다. 10년 전 찍은 행복했던 가족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사진을 걸 자리를 만들어 두었다.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을 위한 자리였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10년간의 어둠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빛 속에서 살아갈 시간이었다. 죽음을 이긴 복수는 끝났고 삶을 향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다. 1년 후 테크노비전은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우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리더십 덕분이었다. 현우는 회사 동료였던 여성과 결혼했고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손자를 볼 생각에 들떠 있었다. 서진우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가끔 현우에게 편지를 보내 근황을 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현우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복수라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것이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행복한 모습이었다. 죽음을 가장했던 남자는 이제 진짜 삶을 살고 있었다.